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4일 정오입니다. 어제 캔버라에서는 국빈 방문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공동 기자회견 내용이 아마 우리나라 외교사상 이런 회견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그리고 북한 편을 들고, 호주 총리는 대한민국 한미동맹 편을 들면서 중국,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참,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이 문득 머리에 떠오릅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거든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했거든요. 이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금 직업이 뭔지를 깜빡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얼굴이 화끈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 선택을 한 대통령이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국익과 국격을 이렇게 격화시키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걸 소개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고민을 할 정도입니다. 거기 가서도 또 종전선언 이야기를 했다가 면박만 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가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지만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안정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남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300만 명을 죽인 김일성 세력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으로서 남침에 대해서 사과, 인정, 배상,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군 포로 송환, 납북자 송환을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완전히 반역적인 것이고 일종의 부정선거 공작입니다. 내년 3월 9일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무식한 국민들이 있을까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뒤로는 지금 냉소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모리슨 총리의 이야기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위해 중국, 북한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의 해석입니다. 호주는 또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미국 정부와 함께 동참하기로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보이콧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 여론이 지금 반일보다는 반중이 더 세다는 것이 이럴 때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총리는 어제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한국과 호주 취재진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발언을 자제했지만은 모리슨 총리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역할론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 누가 누구한테 훈계하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미라고 하면 됩니까? 미북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북 정책을 철회하라는 걸 미국이 받을 리가 있습니까 도대체?
문 대통령 발언 직후 모리슨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반도 평화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호주는 그냥 관망하는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유와 그리고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북한의 요구를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아주 대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관망하는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호주가 발언권이 있습니다. 6.25 참전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공군기를 보낸 나라가 호주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했는데,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호주 기자가 사드 문제로 한국이 중국에 경제보복을 당한 것을 언급하면서 호주도 지금 경제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협력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적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대신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피해갔습니다. 어제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자세는 사실은 한미일 동맹에 대한 배신이죠. 전략적 이 문재인 정부의 고관 중에는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무슨 동반자 관계다 하는 이런 망언도 합니다. 아니, 중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1950년 북진 통일을 막았잖아요. 그 유명한 중공군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입니다. 근데 북한의 동맹인 군사동맹국인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미국 편이 아니고 미국의 적인 북한 편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그런 망상이 어제 이 기자회견장에서도 드리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 간의 이른바 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피해갔습니다. 오커스, 즉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이런 문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대만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무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합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만을 흡수할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건 안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리슨 총리는 한국을 유사 입장국이라고 여러 차례 표현하며 중국 문제 등에 있어서 협력해달라고 압박했다고 언론이 표현했습니다. 압박했다고. 그날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빈 초청을 한 이 호주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을 했답니다. 이 압박받으려고 지금 코로나 사태를 방치하고 국빈 방문을 자랑하면서 캔버라에 간 겁니까? 모리슨 총리는 한국도 인도 태평양 지역 문제와 관련하여 타국의 강압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남중국해 사안이 더욱 그러하다. 어떤 오판이 있다면은 한국도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리고 영내에서 깊이 관여하고 있는 국가로서 많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이 대만을 만약 중국이 침공하면은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훈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상회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기자회견 본 적 있습니까? 이 호주를 오판한 것 같습니다. 이 호주는 자주국방하는 나라입니다. 호주는 20세기와 21세기에 세계에서 벌어졌던 모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 그 다음에 갈프전쟁, IS에 대한 공격.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호주 사람들은 사방에 적이 없어요. 적이 없으면 국민들은 나태하기 쉽다. 자주국방 의지가 날아가기 쉽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보복을 해도 이 호주 총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왕 간 김에 호주의 자주국방 의지를 좀 배우고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전쟁기념관에 가서 헌화를 했다는데, 전쟁기념관, 캔버러의 전쟁기념관을 상당히 참고로 해서 만든 게 한국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